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61세요. 61세이시고요. 네네. 자,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제가 네. 병원에서 네, 퇴행성 관절염 네. 2기,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 양쪽 무릎이 한쪽은 2기, 한쪽은 4기 이렇게 네, 말씀하신 네, 거네요. 네. 네. 근데 오른쪽이 네. 연골이 한쪽은 살아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붙었대요. 네, 네. 뼈끼리.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 시술만 선생님이 했으면 하는데요. 네. 제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네. 그 이제 뭐 10년, 15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전체를 하는 게 좋은가 반을 하는 게 좋은가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예. 그래요. 전화 잘 주셨고요. 6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많이 진행돼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 예.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예전에는 몇 가지 기계적인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인공관절과 인공관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인공연골이 밖으로 빠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래서 문제가 많아서 한동안은 또 시술이 잘 안 됐던 방법인데 최근에는 인공관절 그 디자인이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향상이 돼서 인공관절 수명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인공관절 전치 환술과 인공관절 부분치 환술이 수명적인 문제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인공관절 부분치 환술을 시행하시려면 무릎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굉장히 튼튼해야지 그 예상되는 수명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을 잡아주는 십자인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릎 안쪽에서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인데 무릎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 환자들은 부분치 환술을 하셔도 수명이 정해진 대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십자인대가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부분치 환술을 시행하시면 오히려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고 그렇군요. 인공관절 수명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인공관절 부분치 환술과 좀 더 비슷한 방법으로 무릎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경골근위부 절골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시행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무릎에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또 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딱 정해놓고 나는 부분치 환술을 하고 20년이 지나면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난 다음에 전치 환술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분한테 될 수 있으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될 수 있으면 무릎을 살리는 게 좋은 건지 지금 나한테는 인공관절이 답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 선생님, 네, 한 네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제가 만약에 인공 치환술을 하면 네. 그 자세 교정이 잘 완벽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옷자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부분치 환술을 통해서도 옷자다리를 좀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옷자다리 교정하는 것 자체로는 경골근위부 절골술이라는 시술이 훨씬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옷자다리를 교정하는 목적으로라면 부분치 환술보다는 다른 치료 방법을 권해드리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머니 어떻게 좀 네. 궁금한 것이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한 고민이 가지만 되세요?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네.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본 증식 치료라는 거를 저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식 주사 네. 치료는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손상돼 있는 환자들한테 그런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튼튼하게 역할을 해서 무릎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치료지 없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혹시 어머니 앞서 설명드린 줄기세포 이식술 궁금하신 거 아니실까요? 네, 줄기세포
주기세포 이식술도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주기세포 이식술이나 이런 경골근이부 절골술을 네네. 같이 시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관절 연골을 기능을 대체시켜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지만 증식 주사 치료는 관절 연골을 대체시켜주는 치료 방법은 아니니까 그걸 좀 잘 알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줄기세포 이식술을 어떤 선생님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이 효과가 없다라고 선입견을 가진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문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시고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공관절 부분치 환술이든 인공관절 전치 환술이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보다 그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요. 한번 또 다른 선생님 또 경험과 임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보다 많은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52년생이. 52년생. 자, 네.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 네. 나와 계십니다. 직접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저는요, 왼쪽 네, 무릎인데, 바깥쪽으로 오금이라 그러나 접쳐지는 부분. 네, 네. 이렇게. 그 부분이 아파요. 아프고, 네, 그래서 여러 군데 뭐, MR도 찍어보고 치료도 해봤는데 그때뿐이고, 네, 항상 그 부분이 따뜻해요. 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릎의 안쪽이 아니고 무릎의 바깥쪽이 불편하시다는 거죠? 네네, 요 바깥쪽 이제 네. 오금, 네네. 그 네. 최근에 MRI 검사는 언제 해보셨어요? 8월달에 했어요. 올해 8월이요? 네네.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다고 그러고 관절도 조금 이제 안 좋긴 한데 한 2단계 정도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 그래요? 뭐, 네, 허리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다리가 좀 땡기고 저리고 그런 증상이 아니요. 있으세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네네. 처음엔 걸을 때는 괜찮은데 좀 걷다 보면 막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런 건 없으세요?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네.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네. 무릎 관절의 증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또 MRI 검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망가진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네네.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분이 한 1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예. 10명 중에 9명은 무릎의 안쪽이 먼저 망가지고요. 예.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바깥쪽이 망가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걸 외측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외측 관절염이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기형으로 원판형이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치료를 안 받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환자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해서 증상을 좀 조절하면 제가 진료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렇죠. 네. 네. MRI 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네,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 증상을 좀 조절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선생님 주사 치료도 받아봤는데 네. 뭐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를 못했고 네. 이제 한 2주 전에 3주 정도 됐구나 갔더니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물이 찼다 그러면서 물을 그래요? 또 뺐어요. 네. 네. 물을 빼고 나니까 조금 가볍기는 한데 그래도 또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시구나. 네, 그 이제 류마티스 그 담당 선생님께서 그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놔줬어요. 무릎에요? 네, 네. 좀 어떠시던가요? 근데 그래도 한 일주일은 조금 편안했어요. 네. 근데 그 지나고 나니까 그냥 네. 또 그냥 그대로 아프고 아무튼 염증이 심해요. 네. 염증이. 그러시면 네. 그러시면 관절경 시술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절? 네. 관절경 시술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 환자분 말씀하시는 어머니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무릎에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네. 무릎 앞에를 절개를 해서 열어가지고 다
염증 예, 조직들을 지저분한 거 긁어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무릎 앞에 구멍을 두 군데 내서 카메라하고 기계를 집어넣어서 제가 눈으로 보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안쪽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어머님께서는 우선 염증 관리가 가장 네.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류마티스 대로. 관절염을 마지막에 예. 얘기해 주셔서 음. 네, 진단이 좀 늦긴 했지만 네.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일 것 같아서 이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활액막 제거술을 좀 해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 관절경,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활액막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다고 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진료 가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저 75인데요. 75세이시고요. 네, 원장님 인사 나누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다른 게 주십시오. 아니고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무릎이 네, 제가 이제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 네,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고 네, 스쿼시도 열심히 치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잘하셨어요. 네, 무릎이 안 아프니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는 애들도 엄마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야. 네. 헬스장 가면 막 런닝도 많이 뛰고 그 이제 너무 무릎이 시큰거리고 네네. 걷다가 주저앉기도 한 적도 있어요. 아,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갔더니 네, MRI하고 이거 찍었는데 대형성 관절염이래요. 네, 네네. 그러면서 아직은 수술할 때가 안 됐으니까 네. 더 실컷 쓰다가 오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처방전을 내주셔서 이제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이제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서 네. 직장도 다녔거든요. 계속 네. 네네. 계속 다녔어요. 네, 그래서 다니다가 이번 그러니까 23일 날, 네. 11월 23일 날 그만뒀어요. 퇴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그냥 몸이 체하고 뭐하고 아파가지고 아이고. 병원도 못 가고 이제 이달 말일쯤이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불안하고 뛰고 아유, 무서워서 너무 걱정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무슨 다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수술들 네.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공 수술을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아프니까 걸으면 조금 걸을 땐 괜찮은데 좀 많이 걸으면 아무데나 앉을 자리만 있으면 앉아야 돼요. 네. 아, 그래요. 치료가 시급하긴 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과연 외과적인 수술만이 답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인공 수술 그걸 선생님은 이제 저번에 진료받으러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다시 또 찍었어요. 그랬더니 수술해야 된다면 선생님이 화내셨어요. 네. 왜 빨리 오래니까 안 오고. 방치하셨다고. 그 선생님이 언제는 다 쓰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수술할 날짜 그랬는데 이제 체검사하고 이거 하고 입원하려고 그랬는데 또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못 어머니. 갔거든요. 예, 원장님 참 이런 분들이 고민이 참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조금 오해가 될 만큼 의견을 쓸 만큼 쓰고 오세요 하시니까 또 그런 대로 또 방치를 해보셨단 말이죠. 예. 쓸 만큼 쓰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신데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쓸 만큼 쓰고 인공관절 수술합시다만큼 무책임한 얘기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쓰시고 내 생활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 통증이 심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 인공관절 수술이 정답으로 정해져 있고 그동안에는 어떤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심하실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인공관절이 꼭 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자체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나서 감염이 생겨서
또 고생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 환자분이 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꼭 인공관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전문의 선생님 한번 찾아가셔서 직접 치료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한번 잡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릎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